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였는데요. 이후 노인 인구 빠른 속도로 증가해 3년 뒤인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운전을 하는 노인 인구도 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시장 골목을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사람과 차 사이로 아슬아슬 위태롭게 주행하더니 결국 사고가 나고 맙니다. 이 사고로 60대 할머니와 18개월 어린 손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공원 정문으로 돌진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나무 기둥과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데요. 70대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거나 차선 변경을 하다 일어난 접촉 사고가 큰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70세 이상이 되면 위기 발생 시 대응하는 반응 시간이 배 이상 걸린다고 분석합니다. 젊은 사람은 보통 120도 정도 나오는 시야각이 고령 운전자는 절반 정도로 좁아집니다. 이렇다 보니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못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데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지난해에만 3만 건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달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는 셈인데요. 최근 5년 사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2018년부터 각 자치단체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반납률이 2%대에 그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지급보다는 면허를 반납해서 생기는 이동의 불편함을 더 크게 느낀다는 얘기겠죠. 면허 반납을 유도하려면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농촌 등 교통소외 지역에서 이동수단 확충이 필요한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콜택시, 콜버스 운행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면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치매 등 인지검사 기준 강화와 함께 70세 이후부터는 적성검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제동과 핸들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율주행 기술로 고령층 사고를 방지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노년층이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전북 순창의 조합장 투표소 앞에서 발생한 화물트럭 사고의 운전자는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이렇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지상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 벽을 뚫고 20m 아래 도로로 추락합니다. 차량과 함께 추락한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제 전북 순창에선 화물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하려고 줄 서 있던 주민들을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70대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사고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7에서 2021년까지 운전비속으로 발생한 차량 단독사고를 조사해보니 사망자 10명 중 3명은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3.3%에서 10년 뒤인 2021년엔 24.3%로 11%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연구 결과 고령 운전자들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갑자기 진로 방향을 바꿀 때 젊은 운전자보다 더 위험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내 고령 운전자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포함해 고령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일본은 지난해 5월부터 고령자는 비상자동 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살 때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